월세를 내고 있다면 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세금 상식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순 없습니다. 바로 무주택자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종합소득금액으로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좀 더 살펴보면요.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따라서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더라도 연중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이 있다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연도 중에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건 12월 31일 무주택자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에 세대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인 남편이 받지 않았다면 주소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도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7천만 원이 안 돼야 되는데요. 세법 개정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총 급여액이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는 24년도 연말정산 하실 때는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도 상향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6천만 원이었지만 7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전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에는 세대주만 가능을 했는데요. 이제는 세대주가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그리고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소, 부모님이죠.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도 있어요. 월세 살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느냐? 2021년 1월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한 외국인이고요.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가능합니다.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 대상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고요.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외국인의 직계 존비소, 그리고 또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최대의 공제는 그럼 얼마까지 되는지 보면요. 1년에 17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가 되면요. 세액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월로 계산을 하면 최대 170만 원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요. 월 14만 1,666원의 월세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고요. 15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월 12만 5천 원의 월세를 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요, 소득세에서 직접적으로 그 세액이 빠지기 때문에 효과가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때 요건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일정 요건에 세대원 및 외국인이 포함이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다만 이론 근로자는 제외가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괜찮습니다. 고시원도 포함을 하고요.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한 월세액인데요. 월세액이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월세액을 지급하더라도 그 중에서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요. 최대 17%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에서 공제를 하고요. 또 급여 기준에 따라서 15% 적용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15%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1년에 최대 150만 원의 월세를 할인받는 거죠. 그럼 17% 적용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보면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죠. 네,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주소를 옮기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실제 임차된 임대차 계약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아닐 경우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액입니다. 미리 돈을 내고 매달 그 월세를 차감하는 사별세 방식도 포함이 됩니다. 2017년부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보통은 해당 거주자, 그러니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좋지만 그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따라서 세대원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해당이 안 됐지만 7년부터는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데는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하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액 대상 금액 및 한도는 월세 연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도 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계약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가 다를 경우에는요, 월세 계산하는 방법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만큼 안분을 해주고요. 주택 임차기간 중에 지급해야 할 월세액의 합계를 이 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만큼 월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금액은요,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즉 현금 영수증 발급금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도 계세요. 총급여 요건을 미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월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1,000만 원까지만 월세액을 책정을 해주고요. 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는 과거에는 월세액 한도를 연 75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000만 원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월세액이 750만 원까지만 계산을 했던 부분을 1000만 원까지 최대 공제 대상 금액이 확대되면서 17% 공제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127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됐다면 이제는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42만 5천 원의 더 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챙겨야 할 것들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요.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챙기셔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